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류 전력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류 전력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력 값들을 한번 다시 써보는 거예요. 자, 전력은 우리가 P라고 표현했었고, 앞에서 배웠을 때 전압과 전류를 곱한 식이고, 또는 우리가 I 자승의 R로, 또는 R분의 V 자승으로 해서 단위를 와트라고 써봤죠. 다 여기서 했던 게 이제 기본적인 전력 공식이에요. 이 전력 공식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다 어디냐면 직류를 가했을 때, 즉 DC를 가했을 때가 이만큼 값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교류하게 되면, 교류는 앞에서 배웠듯이 R과 L과 이 C 소자가 세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C 세 개 소자 때문에 이 전력 값들이 조금씩은 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AC 이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소비 전력이 P라는 값이 우리가 이제 교류를 가했을 때 변하는 값을 가지다 보니까 이 변하는 값들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뒤로 넘겨보시면 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림.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 설명만 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어떤 여기에 부하가 하나 있는데, 이 부하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전압이 걸려서. 자,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기준을 딱 정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 전류가 뒤진 전류가 흘렀다. 자, 뒤진 전류가 흐르는 어떤 부하에 대한 요 값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뒤진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뭐다? 유도성 회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유도성의 회로에 대한 대표적인 기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기 시간에 배웠던 전동기가 대표적인 유도성 회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전압과 전류에 대한 위상차를 본다면 전류가 항상 전압보다 90도 이상이 늦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하에는 L 성분이 있으니까 늦는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L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누구? 저항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여기 이 실수부라는 거는 우리가 실수부에 전압으로 해보고, 여기 이제 흐르는 이 전류가 위상이 90도만큼 차이가 난다 했으니까 이때 여기 흐르는 이 전류 값이 뒤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 플러스 값은 우리가 앞선다고 표현하고 여기 마이너스 값은 뒤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전류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이렇게 뒤집니다 라고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뒤진 전류는, 여러분들 아직 벡터 값을 배우지 않아 갖고 좀 헷갈릴 테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실수분과 한번 연결해 보고 이 부분을 여기 허수분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얘가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I 값이 있다는 얘기고, 얘도 여기 어떤 존재하는 I 값이 있다 얘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력 값을 본다면,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어떤 에너지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실수부가 전압 뜻하고 있다면 여기 전류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만나니까 어떤 전력값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전류 있고 여기도 전압이 있으니까 위상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어떤 또 전력값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실수부니까 내가 아직 여기에 대한 이 길이를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얘기죠. 얘 그냥 전류가 이만큼 크기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 이 크기가 I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세타를 한번 잡아보고 얘 값을 한번 여기 밑에 이 값을 I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보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삼각형 한번 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전체 전류가 I가 되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I가 될 거고, 여기가 이러고 있는 세타 값. 그럼 여기가 전압 V가 됐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실수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원래 하게 되면, 자, 우리 아직 길이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I분의 어떤 X 값이 되겠네. 그럼 여기 X는 I가 넘어와서 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얘기죠. 그럼 여기가 지금 실수부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전류 I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곱한 값이 여기 길이가 되겠다 이 뜻이 되겠네요. 그럼 같은 방법대로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럼 길이 구하면 여기는 이제 i가 아니라 i의 사인 세타 값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의미하는 이 전압이 있다면 전압과 전류를 만나서 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길이가 i 코사인 세타니까 이 부분과 여기에 겹쳐지는 전압과 겹쳐진다면 여기 이제 P값 만들어줄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되는 게 교류 전력이다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자 유효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전력. 그래서 얘 말을 우리가 또 발음하는 평균 전력 또는 우리가 발음하는 말로 소비 전력 또 같은 말로는 실수부 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부 전력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P값으로 그냥 똑같이 정리해 본다면 얘는 여기 실수부에 여기서 만나는 이 부분에 대한 전력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 전압과 뭐다? 이 전류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을 우리가 전력값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 한다. VI의 코사인 세타 값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 이 부분이 위상이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이 부분과 여기 전압 부분을 곱하면 어떤 전압값이 전력값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전력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한다면 무효 전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 전력은 허수부가 있으니까 허수부 전력이다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PR로 표현을 하고 PR로 표현하고 얘도 똑같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인데 이번에는 사인 세타 값이 오더라. 그럼 이때 둘 다 단위를 본다면 얘는 그냥 와트를 쓸 거고 얘는 이 단위가 VAR이라는 바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는 단위를 써서 우리가 전력값이 두 가지로 쪼개진 값을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이 전류와 여기 이 전류값이 합방값이 지금 요 값이라는 얘기예요. 요 값. 그럼 요 값도 여기 i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i 값도 존재한다 얘기죠. 그러면 전력도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한 전력을 구해왔고 또 여기에 대한 전력을 구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력도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P상 전력 PA라고 표현할 거예요. PA. 그래서 여기다가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세 번째에서 자, P상 전력 얘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겉보기 전력 또 다른 말로는 공급 전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전력을 우리가 PA라고 P상 전력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보면 얘는 당연히 방금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을 했다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구분되는 게 이쪽은 실수고 이쪽은 위상차가 벌어진 허수부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J라는 표현법을 하나 써서 이 실수 허수로 구분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 배운 대로 복소수는 실수 허수 여기 제곱 씌워서 루트를 씌워주면 크기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크기는 유효 전력 제곱에 무효 전력 제곱에 루트를 씌워도 된다는 얘기죠. 이 식을 통해서 또 구할 수 있는 게 얘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단위가 그대로 볼트 암페어 아니면 단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식도 공식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다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단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기 이 단위들. 그래서 와트 하게 되면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유효 전력 또는 소비 전력 또는 평균 전력 또는 우리가 실수부 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바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무효 전력이자 허수부 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 또는 볼트 암페어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P상 전력 또는 겉보기 전력 또는 공급 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항상 주어질 때는 얘가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유효 전력이 얼마다 또는 무효 전력이 얼마다 또는 P상 전력이 얼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줘요. 다만 뭐다 어떤 그냥 문자로 표현해 놓고 숫자 주어진 상태에서 뒤에 단위만 써준다 얘기죠. 그럼 단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얘가 나한테 주어진 게 유효 전력이구나 아니면 무효 전력이구나 아니면 P상 전력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공급 전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자, 이 표현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어떤 전봇대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 전봇대 위에는 세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세계선에서 하나 따가고 여기 변압기가 있다 해보죠. 변압기. 그럼 변압기에서 우리가 또 선 하나 따가지고 어떤 영전의 집까지 공급을 해준대요.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데, 자, 일단 이 변압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본 적이 없다 한들 얘에 대한 단위가 와트로 돼 있거나 혹은 바라고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무슨 단위가 뭘로 돼 있냐면 얘네가 아니라 다 공급해주는 볼트 암페어로 단위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 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크면 메가볼트 암페어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자체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게 피상전력이다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집에서 쓸 건데 아예 자체적으로 유효전력을 주면 좋겠고 또는 무효전력을 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딱 구분해서 좋은데, 웬만하면 우리 집에는 얘네들이 R 성분이 있고 L 성분이 있고 C 성분이 있다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집에 TV를 샀어. TV를 사갖고 우리가 TV를 사게 되면 우리가 한전에다 보고 안 하죠. 우리 집은 소니의 뭐뭐뭐 무슨 모델 샀어요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전에서는 전기를 공급을 해주긴 해주는데, 얘네가 우리 집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집에 R과 L과 이 C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유효전력이 얼만큼이고 또는 내가 쓸 수 없는 무효전력이 얼만큼인지 계산을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공급해주는 전체적인 공급전력 PA를 우리가 공급을 해준다면 얘가 들어와서 우리 집 가정마다 R이 많으면 유효전력을 많이 쓸 거고, 우리가 L과 C가 많아진다면 무효전력, 낭비하는 전력이 많다 얘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전력 하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공급해주는 전력이다, 전체 에너지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네 번째 본다면, 자, 역률 또는 무효율 값이 있어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본 교류 해서 배울 때 역률 값과 무효율 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는 건 배웠습니다. 그럼 역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얘를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해봤고, 무효율 하게 되면 얘는 사인 세타로 표현해봤다 이게요. 그럼 방금 배운 대로 이제 역률 하게 되면 어떤 값을 갖냐면 얘는 전체를 주어진 이 피상 전력에 내가 얼마큼 유효만큼 썼느냐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효 전력으로 놓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시 쓰면은 PA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의 값을 놓는다 이 얘기죠.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식을 써본다면 방금 배웠던 대로 유효 전력 하게 되면 얘는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쓴다고 했었고, 밑에는 VI라고 쓴다 했었죠. 그럼 위아래 똑같이 VI가 있으니까 약분되면 얼마나? 코사인 세타가 남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코사인 세타로 쓰면서 역률 값으로 쓰겠다 이 얘기죠. 잔체 말하면 내가 공급해준 이 전력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 유효만큼 썼느냐라는 그 비를 역률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무효율은 내가 공급해준 전력에서 얼마큼 못 썼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피상전력 PA분의 우리가 무효전력 PR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무효전력의 B를 구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식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률 값을 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랑 똑같이 전봇대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산상이 또 지나간대요. 한 선을 따갖고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영전의 집으로 전기를 공급해줘요. 자, 그런데 가정으로 내가 우리 집에 R밖에 없어요 라고 해본다면, 그럼 얘는 어떤 킬로볼트 암페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급을 해준다 얘기죠, 전력을. 그럼 공급을 해주는데 R밖에 없다는 얘기는 전압과 전력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고 배웠죠? R만의 해로해서. 없으니까 당연히 이때 합성 역률, 여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 되는 거예요? 얘가 0도가 되는 거니까 1이 된다 얘기죠. 그럼 여기 0도로 써보죠. 그러면 얘가 공급해주는 어떤 전력이 100이라고 봤을 때 나는 우리 집에서 이 100을 다 쓰겠습니다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또 컴퓨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L만의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성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L이 이제 존재하고 또는 콘덴서 이제 C가 존재한다면
이때 이 역류값이 0도가 아니겠죠. 점점씩 뭐 벌어지는 위상차가 난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제 1이 아니라 점점 막 0.9 또는 0.8 또는 0.7 이렇게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역류값이 이제 내가 이 공급해준 100을 다 못 쓰고 뭐만 한 뭐 90 또는 80 또는 70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우리가 역률 또는 무효율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759페이지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RX 직렬회로의 전력값을 물어본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병력값은 물어보진 않습니다. 거의 직렬값을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렬값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RX 직렬 회로 요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무효 전력과 또는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RX 직렬 회로에서 이렇게 배웠었죠. 자, 전류 I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전류 I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임피던스분의 전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라는 이 크기는 저항 R이 있고 제곱에 여기 리액턴스가 L성분인지 C성분인지 구분한 적은 그냥 X성분을 본다면 그냥 X의 제곱에 루트 해놓고 분의 V 쓰면 된다 얘기죠. 그러면 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저기 유효전력 이 P 값을 보면 VI의 코사인 세타를 쓴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코사인 세타는 뭐로 썼어요? 코사인 세타는 얘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값입니다 라고 배웠었죠. 그럼 여기 임피던스는 얘 임피던스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보면 자,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직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값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다 집어다 Z분의 R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 Z가 어차피 얘네들하고 다 곱셈을 할 거니까 살짝 자리를 옮겨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옮겨보는 거예요. 여기다 옮겨버리면 이 비율이 뭐다? 다시 한번 전류값이 된다 얘기죠. 그럼 이걸 전류라고 본다면 다시 쓰면 얘가 어떻게 돼요? I가 두 개니까 I 자승에 여기 R 곱해주면 다시 I 자승에 R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우리가 직류편에서 여기 전력값 하게 되면 I 자승에 R 값을 표현하겠었고 또는 R분의 V 자승을 표현했던 이 공식들이 다시 뭐겠었다? 다시 쓰겠다. 이게 다시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정리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유효 전력 하게 되면 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도 I 자승에 R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는 또 똑같이 R분의 V 자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얘기죠. 그 애들이 똑같이 얘가 와트 값으로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B가 우리가 유효 전력이니까 R 성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효 전력이라는 얘기는 허수부 전력이니까 누구 쓰겠다는 거예요? 리액턴스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R 값이 뭘로 바뀌면 돼요? X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I 자승의 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는 얘는 X분의 V 자승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봐요. 그럼 얘도 쓴다면 얘도 I 자승의 어떤 저거 저항값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저항은 누구? 얘하고 합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저항하고 저기 리액턴스하고 합이라는 얘기는 누구? 임피던스. 임피던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보면 임피던스분의 V 자승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이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이때 여기 전류 I는 방금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서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제곱을 씌워준다면 여기 루트 씌워졌고 여기 제곱이니까 얘네 벗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V 자승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았을 때 우리 식이 또 R의 제곱에 X 제곱에 분의 V 자승에 여기 R 값 있으니까 곱하기 R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공식.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 전력을 가지고 전압과 전류 또는 위상차만 주어졌다면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전류와 저항만 주어진다면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만약에 리액턴스까지 주어진 상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력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공식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유효 전력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공식을 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 공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하나 더 표현해서 R의 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 자승의 R 값으로도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유효 전력이니까 이거 R로 했다는 얘기고, 그죠? 여기까지 전력값이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또 뭐 한다? R의 자승에 X 자승에 여기 V 자승 해놓고 이번에는 X를 곱하면 된다면서요, 그죠? X 값으로. 그럼 여기 똑같겠네요. 여기도 쓰게 되면 R의 자승에 X 자승에 여기 V 자승에다 뭐 한다? 임피던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갑자기 많아지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공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전력, 책에는 유효전력, 이제 무효전력, 그 다음에 뒤로 보시면 피상전력입니다 해놓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써면서 다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복소전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소전력 한다는,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배울 때 제가 공의 복소수 또는 컬레 복소수라는 값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언제 이용하느냐? 여기 복소전력에서 이용할 거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소전력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컬레 복소수, 공의 복소수가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얘들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복소전력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떤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조건은 뭐라고 주냐면 전압과 전류를 여러분들한테 복소수로 주어지는 경우, 여러분한테 전압과 전류를 복소수로 주어지는 경우 전력을 구합니다 라고 한다면 복소 전력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이 전압값이 A 플러스 JB라는 어떤 전압값을 가지고 있다 해보고, 이때 전류 I가 C 플러스 JD라는 어떤 전류값을 가지고 있다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 유효 전력이 얼마고 무효 전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방금 피상전력에서 구했던 공식, 얘네 둘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피상전력을 구하자 얘기예요. 그럼 피상전력 PA는 우리가 V하고 I를 곱하면 되는데, 이제는 뭘 쓴다? 복소전력이라는 거는 컬레 복소수 또는 공액 복소수를 쓴다고 했어요. 컬레 복소수 또는 컬레 복소수, 공액 복소수. 그럼 얘를 쓴다는 얘기는 여기다 이제 뭔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 표현법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V 바라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V에다가 별표를 쳐서 내가 복소수 값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표현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액 복소수와 컬레 복소수의 이 뜻이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소수의 허수를 어떻게 하라?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가지만 바꿔주면 돼, 한 가지만. 거의 기준이 우리가 전압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바라고 써본다면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죠. 지금 전압이 얼마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허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라는 얘기는 A-JB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식을 쓸 땐 A-JB에 가로 열고 닫고 다시 C 플러스 JD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얘도 결국은 여기 실수부와 여기 허수부라는 어떤 모양이 나온다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실수부를 뭐라 볼 거냐면 우리가 유효전력 값을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허수부를 뭐로 볼 거냐면 PR을 써서 우리가 무효전력 값으로 본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 제곱 씌워서 루트 씌운 값이 누구? 다시 피상전력이 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여기 실수부가 유효전력, 그리고 여기 허수부가 무효전력, 그리고 가끔 여러분한테 이걸 가지고 성분을 따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성분을 따져보면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플러스가 돼 있고 어떨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플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량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도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유도성.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식까지 물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이 성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분까지 대답을 했을 때 용량성이다 또는 유도성 회로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고, 유효전력 물어봤다면 실수 붙거, 무효전력 물어봤다면 허수 붙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우리가 86번 한번 보죠. 자, 유효전력의 식으로 맞는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단 전압은 E고 전류는 I고 그 다음에 역률은 코사인 세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물어본 게 유효전력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유효전력 식을 이렇게 많이 써본다 했었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네 개. 근데 얘가 주어진 조건이 전압, 전류, 코사인 세타 줬으니까 요런 모양 되는 거 답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찍어보면 답이 1번입니다 라고 찍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87번. 자, 다음 중 무효전력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무효전력 물어봤으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단위 뭘 쓴다? 바라고 쓴다고. 그래서 바라고 되는 거 2번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88번. 자, 교류의 기기나 교류의 전원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됐어요. 자, 지금처럼 얘가 교류 기기나 교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여기 여러분들 전봇대 그려줬어요. 그죠? 전봇대 그려줬을 때 어떤 변압기 용량을 와트나 바라고 쓰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한전에서 내가 무효를 공급해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누구 공급해준다? 여기 공급전력이라는 거, 그죠? 누구? 피상전력. 그럼 피상전력의 단위를 물어본 거니까 누구? 볼트, 암페어 되는 거 답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볼트, 암페어 되는 거 3번 찍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9번. 자, 교류 회로에 있어서 자, 유효전력을 P라고 하고 무효전력을 PR, 피상전력을 PA라고 한다면 자,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이 식이 무엇입니까? 역률 물어봤으니까 역률은 뭐다?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답 찍어오면 1번에 있다라고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90번. 자, 어느 회로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 위상이 늦은 10A의 전류가 흘렀다. 자, 그럼 이 회로의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전압값 주어졌고요, 전류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위상값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역률이 아니라 무효율 구하라, 와트니까 유효전력이네요. 유효전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네요. 유효전력 P는 VI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전압값 주어졌으니까 200. 전류값 주어졌으니까 여기 10A. 그리고 여기에 위상 주어졌으니까 6분의 파이. 파이는 여기서 나타내는 게 180. 186 나누면 30도죠. 그래서 코사인 30도. 이런 건 손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곱하면 여기 2000. 여기 얼마? 2분의 루트 3. 2하고 2하고 약분되면 1000에 루트 3 됐으면 답 찍으면 되고, 없으면 그때 가서 1000 루트 3 누르고 우리가 계산기 누르면 숫자 나오는 거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찍어보면 1730이 나온 거 3번 찍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자 91번 보면 자, 단상의 전압이 220V고 소형 전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가 흘렀다. 자, 이때 역률이 75%였다면 자, 이 전동기의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유효 전력을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이식 넣고 쓰면 된다 얘기죠. 이식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해보면 자, 이번에 전압값을 뭐라 줬냐면 220V. 그 다음에 이때 전류는 2.5가 흘렀고 이때 역률값이 75%였다라고 줬으니까 이때 역률을 0.75입니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되겠네요. 자, 눌러주면은 답 우리가 412.5 나오는 와트값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2번. 자, 이번에는 단상이 100V 그리고 800W 그 다음에 역률이 80%인 회로의 리액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처럼 조건을 본다면 전압이 지금 100V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800W 줬다는 얘기가 지금 유효 전력이 800입니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80%라는 얘기는 0.8이고 자,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요거
리액턴스 X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전압이 있고 유효 전력이 있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얘네들 식에서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누구? 자,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얘를 봐봐요. 자, 리액턴스 X를 구할 거예요. 근데 X인데 여기 코사인 세타, 즉 우리가 역류값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가지고 뭘로 연결시켜야 돼요? 무효율을 같이 연결시켜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사인 세타라는 거는 P상전력 PA분의 여기에 이렇게 쓰죠.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얘는 PA분의 PR로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요거 유효 전력도 알고 있고 역류값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뭘 걸 수 있어요? 여기에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로 쓸 수 있다 얘기죠. 그럼 여기서 누굴 구할 수 있다? P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P상전력 구해보면 얘 유효 전력 알고 있으니까 무효 전력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무효 전력 값 구해 온다고 한다면 자, 그럼 여기 X가 조금 구분이 좀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얘는 이 전류값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쓴다.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데 좀 억지라도 얘 억지 맞춰서 쓰면 써야겠는데요. 기사에서도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뭐 자, 이렇게 다시 써보죠. 얘는 지금 암묵적으로 얘들이 다 직렬값입니다 라고 지금 조건을 세워놓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 세타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직렬식에서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를 구한다 이 얘기네요. 그럼 다시 쓰면 여기 리액턴스 X는 하게 되면 임피던스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사인 세타는 여기 주어졌죠? 코사인 세타가 0.8이기 때문에 항상 한쪽에 0.8은 얘가 얼마? 0.6이라고 배웠어요. 얘를 모른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니코로 1을 놓은 값이 이 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이게 0.6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인 세타란 거는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해놓고 루트 씌우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에서 얘가 지금 일단은 0.6입니다 라고 지금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거 임피던스 값 구해와야 되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전류값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전력 이 P라는 거는 VI 코사인 이 세타에서 전류 I입니다 라고 한다면 V 코사인 세타가 내려서 나눗셈 해버리면 V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식만 대표면 전압값이 여기 100V 주어졌고 역류값은 0.8 주어졌고 여기에 전력값이 P가 이만큼 줬으니까 800을 놓고 계산기를 빵 누르면 얘가 10A인가요? 10A가 나온다고 하고, 그럼 이 10A가 나왔으니까 자, 이 전력값을 우리가 통해서 또 누굴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임피던스 구하면 자, 여기다 쓰죠. 그럼 임피던스 Z는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전압은 100, 열전류는 10, 여기서 임피던스도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임피던스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0.6 해갖고 6입니다 라고 지금 뽑아내는 건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이 문제. 그래서 일단은 답은 여러분들이 3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푸는 문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보자. 자, 이번에는 저항이 105ohm에 부하에서 1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면 이때 이 흐르는 이 전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조건은 100이라고 오hm 값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유효 전력 P가 10kW를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 보고 전류를 구하라 했는데, 자, 식에 의하면 우리가 유효 전력 이 P입니다 하게 되면 이 P는 전압과 전류의 코사인 세타 이걸로 구하면 좋겠지만 없다는 얘기는 I 자승의 R로 구해도 되고 또는 R분의 V 자승으로 또는 아까 썼던 R 제곱 X의 제곱분의 V의 자승 R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자, 이렇게 이 식이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뭘 쓸 거냐? 전류 i만 구할 거니까 간단하게 요거만 쓰면 되겠네요. 그럼 P는 I 자승의 R 값으로. 그러면 전류 i는 하게 되면 얘는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얘는 다시 쓰면 R분의 P가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류 자승이 아니라 전류값입니다 하게 되면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쓰면 여기서 이 저항값이 10 줬으니까 10 대입하고 10이 아니라 100이죠. 100 대입하고 전력은 10 kg니까 10의 3승 루트 이렇게 씌워서 계산기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다시 10 나온 거 답 4번 찍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4번. 자, 이번엔 무효전력 PR이 Q바일 때 Q바일 때 이때 역률값이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이때 P상전력은 얼마입니까? PA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P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바값 하나 주어지고 역률값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역률값을 쓰기 전에 얘를 알면 누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 세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인 세타는 0.6이니까 얘는 0.8 값으로. 그럼 다시 쓰면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거는 무효리니까 P상 전력분의 무효 전력.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구한다는 얘기는 P상 전력이 얼마냐를 물어봤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자리 바꿔주면 PA는 사인 세타 분의 PR 값으로. 그럼 이제 PR 값은 뭐라고 줬냐면 Q 값으로 줬고 사인 세타는 0.89였으니까 0.8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답이 없다면 어차피 이 Q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1 나누기 0.8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답이 1.25Q 돼 있는 거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5번. 자, P상전력이 60kVA. 자, PA가 60kVA라는 값을 주어지고 이때 무효전력 PR 값이 36kVA 라고 주어진 이 상태에 자, 이때 전력, 이 유효전력이 얼마냐? 와트를 구하래요. 근데 단위를 본다면 유효전력은 킬로와트로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킬로, 얘도 킬로, 얘도 킬로 단위 환산할 필요 없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자, PA는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 제곱의 루트 값을 구한다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 관계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유효전력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유효전력 P는 P상전력 제곱에서 무효전력을 제곱해서 서로 빼준 값을 루트 씌워주면 된다 이 뜻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쓰면 60의 제곱에 빼기 36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답이 4번이 나옵니다. 48. 그 다음에 96번. 자, 다음 그림의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여기 R 값이 있고 여기에는 X라 써서 얘는 4오hm 여기는 3오hm. 자, 이렇게 주어진 이 상태에 여러분들한테 소비 전력 이 P가 무엇입니까? 자, 이 P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P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여러 개 써도 돼요. 지금 이 책에 나오는 해설처럼 임피던스를 구해와서 전류를 또 구해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갖고 우리가 여기다 I 자승의 R로 대입을 해갖고 구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풀지 않고 얘하고 얘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유효 전력의 얘기는 R의 제곱에 X의 제곱에 V 자승의 R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써보면 자, 여기 V가 몇 볼트냐면 여기가 100볼트래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R 값이 지금 4라고 줬으니까 4의 제곱에 리액턴스는 여기 3 줬으니까 3의 제곱에 V는 100이니까 100의 제곱 저항은 여기 4니까 4 이렇게 놓고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올 거고, 굳이 내가 P를 I 자승의 R로 쓰겠다 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써보면 이 공식이 좀 더 편하다는 거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97번 같은 경우는 방금 이 공식을 이제 물어본 거나 다름없네요.
저항이 R이고 리액턴스가 X에 진열회로에 전압 V를 가했을 때 이때 전력은 몇 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유효 전력은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유효 전력 방금 했던 이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 되는 거 답 찍어보면 답이 1번에 있다라고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8번. 자, 이번에는 전압을 5 플러스 J2, 그 다음에 전류 I를 4 마이너스 J2 값을 주어졌을 때, 자, 이때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PR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내가 이 PR만 구한다고 해갖고 내가 이 PR만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점에서 항상 전압과 전류를 복소수로 주어진 형태에서 어떤 전력값을 구하라 하면 복소 전력을 이용하라. 그러면 복소 전력은 PA로, 즉 피상 전력을 구한다는 뜻이니까 피상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되지만 여기다 이제 뭘 써라? 발 하나 써줘라 얘기죠. 아니면 여러분들 바 싫으면 별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압에 대한 것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압에 대한 거 바꿔주면 5 마이너스 J2에 얘는 4 마이너스 J2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쪽 곱해주고 한쪽 곱해주면, 자, 5 곱하기 4는 20, 5 곱하기 요거 J2는 마이너스 J 10, 얘하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J 8이고, 자, 여기서 이제 부호 조심해야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J하고 J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2하고 2 곱하면 4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쓰면 20하고 요거 4하고 뺄셈이니까 16, 얘하고 뺄셈인데 더하는 건 다르겠죠. 18,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허수부를 뭘로 본다고요? 무효 전력값으로, 실수부를 유효 전력값으로. 만약에 실수부까지 물었다면 16짜리, 허수부는 18짜리, 그죠? 만약에 이 시험 문제에서 성분까지 물어봤다면 성분은 뭐다? 유도성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8 되어 있는 거 답 보시면 3번 답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9번. 자, 이번에는 2가 4 플러스 J 3이고, 그 다음에 전압의 부하를 걸었더니 전류 I가 5 마이너스 J2 암페의 전류가 흘렀다. 자, 부하에서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뭘 줬다? 지금 복소수 형태로 주어진 상태에서 유효 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방금 썼던 거다. 지금 복소 전력을 이용하라. 그럼 복소 전력 PA는, 자, V, I에 여기 별표 하나. 그럼 다시 쓰면 우리가 전압은 얘니까 4 마이너스 J2 3에 여기는 5 마이너스 J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계산. 4하고 5 곱하면 20, 4하고 2, J는 2하고 곱하면 J에 8,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J에 15.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 J하고 J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3하고 2 곱하면 6, 다시 쓰면 얘는 14에 얘 빼주면 마이너스 J에 23 쓰면 되겠죠. 그러면 유효 전력이 14고 무효 전력이 23 되는 거 답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14 되는 거 답 보시면 1번에 있다라고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전압기와 전류기로 단상 측정을 하는 이 방법이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